자, 오늘은 미니어스 이기 5주차 유튜브 기획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네. 자, 그러면 유튜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지금 하려고 마음 먹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생각을 하신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유튜브를 하시려고 마음 먹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내용을 좀 반드시 좀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콘텐츠, 네? 콘텐츠. 컨텐츠, 그쵸. 컨텐츠죠. 어떤 컨텐츠를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 두 컷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유튜브 할 때 기억해야 할 두 가지. 뭘까요? 이 두 가지. 뭐 생각나는 단어가 있나요? 재미, 재미. 네, 재미 좋고요. 네. 일단 이거를, 일단 넘어갈게요. 의미, 네? 의미요. 의미. 예, 그렇죠. 의미. 끈기 있어야 끈기. 된다. 예, 좋습니다. 끈기. 예, 지금 거의 정답이 나오고 있어요. 공감. 예, 좋습니다. 역시 우리 미니어스 이기방은 모범생들만 계신 것 같아요. 우등생들만 계셔요. 여기 좋아하는 음식 계세요? 저는 호떡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서보러. 겨울엔 호떡이죠. 이 진짜. 밑에는 두부두루치기예요. 아, 저기 대전 분들은 다 아시죠? 대전에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냐고 물어보면 한참 생각하다가 두부두루치기 있어요. 이렇게 자신 없게 얘기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두부두루치기가 대전의 음식이래요. 하여튼 그래서 두부두루치기를 이제 해봤고 이제 사진을 보여드렸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대전에 오면 꼭 들려야 할 곳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튀김소보루 여러분들 아세요? 성심당이라는 빵집 아세요? 대전에 네, 굉장히 유명한 대전 여관에 있어요. 예, 여관에 있는 맞습니다. 거는 별관 같은 데고 본점이 예, 시내 다운타운가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빵집인데 여기서 내놓은 상품이 튀김소보로예요. 이 소보로 같이 생겼는데 그 안에 팥이 잔뜩 들어있고 이거를 튀긴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좀 한 개 먹으면 더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느끼해서. 근데 저기 대전 말고 다른 데서 오신 타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가요. 이 빵을. 이 튀김 10만 원, 소보를. 10만 원치 사가고. 10만 원치 나가셨어요? 네. 예, 지인분들한테 또 선물해 주시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튀김 소보로를 많이 이제 그렇게 사가시는데 하여튼 대전에 오면 성심당을 가봐야 되는 게 맞아요. 대전의 명물 성심당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심당에 정말 빵들도 맛있고 예,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호떡 사진은 대전에 또 호떡의 예, 맛집이 있어요. 어딜까요? 예? 공이호떡. 그렇죠. 봉이호떡 사진이에요, 이게. 그, 여러분들 만인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만인산에 가면 호떡집이 있는데 줄을 서서 먹어요. 평일날 가도 줄을 서요. 그 산 속에 휴게소가 있는데 거기에 호떡집에 불이 난 거예요. 항상 이렇게 줄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봉이호떡이라고 그 상품명까지 붙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호떡을 그렇게 팔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도 가면 줄 서요. 그래서 호떡 먹고 싶을 때 가긴 가는데 사람들 줄 서 있어 갖고 좀 거시기 할 때가 많아요. 가래떡도 팔고 오뎅도 팔고 하는데 하여튼 산속에서 먹으니까 맛있긴 합니다. 하여튼 제가 이 그림들을 말씀드린 이유가 시그니처 메뉴라고 그래요. 레스토랑에 가면 그 레스토랑에 가서 꼭 먹어봐야 될 그런 음식이 있다. 예, 그거를 이제 시그니처 메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유튜브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채널의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저 채널에 가면 무엇이 있다. 요거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레스토랑 가면 무조건 이건 먹어야 돼. 그런 손꼽힐 메뉴가 있으면 그 레스토랑이 성공한다 이거죠. 예,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메인 기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블로그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정보를 줄 때 그거 전문적인 정보가 쭉 있을 때 이 블로그 믿을만해 라는 어떤 신뢰가 생기잖아요. 그렇듯이 유튜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채널에 왔을 때 여러 가지가 있으면 어떨까요? 채널의 정체성이 없으니까 신뢰감이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채널 정체성이 중요하다. 예,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잘 나가는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카피해 온 거예요. 그래서 초보 유튜버의 가장 흔한 실수가 있대요. 예, 뭘까요? 먹방. 이것저것 그냥. 월요일 날에는 영화도 소개해보고, 화요일엔 요리도 한번 해보고, 수요일엔 뷰티 상품도 한번 얘기해보고, 목요일은 먹방도 해보고, 게임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초보 유튜버들이 어떤 게 터질지 모른다면서 계속 뭔가 바꿔서 만든다는 거예요, 소재를.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예, 정체성이 없잖아요. 누군가 이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놔서 좋아 이거 한번 썸네일 보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거 하나 보고 봤는데 좋네. 그다음 음식을 봐야지 했는데 그다음엔 영화가 있고 그다음 뭐 화장품이 있고 막 게임이 있고 막 이러면 구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초보자들이 이런 실수를 하는데 한 가지를 정해서 꾸준하게 밀고 나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 초보 유튜버들이 가장 흔한 실수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뭘까요? 아까 어떤 분이 답변 말씀하셨는데 재미요. 재미, 의미. 끈기, 예, 끈기요. 끈기. 맞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유튜브 광고 수익 조건이에요.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난 12개월 동안에 이 올려놓은 영상의 그 토탈 사람들이 본 시간 수가 4000시간이 이상이 돼야 된대요. 4000시간이면 어마어마하죠. 4000시간 40분짜리를 올려놔도 몇 명이 몇 시간 동안 봐야 되나요? 하여튼 엄청난 시간 동안 봐야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그 유튜브에 들어갔다가 딱 클릭해서 보다가 그냥 나와버리면 이제 그 시간이 엄청나게 손해인 거잖아요. 줄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봐달라고 하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끝까지. 근데 끝까지 봐달라고 해서 봐준다? 아니요. 끝까지 봐줄 만하게끔 만들어야 그치. 보는 거죠. 그죠? 예. 그 기술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 만들어야겠죠. 이제 끝까지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기술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1000명 이상이어야 되고 12개월 동안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 그러니까 12개월 동안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끈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듯이 정말 뭐 한두 달, 6달 만에 뭐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는 생각보다 일단 이렇게 장기 그 마라톤이구나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죠. 잘 되는 채널을 위한 질문이 있어요. 첫째, 나는 누구를 위한 영상을 만드는가? 이거는 타겟이죠. 타겟. 20대, 30대 친구들을 위해서 만드는 건지 아니면 중년들을 위해서 만드는지 아니면 시니어를 위해서 만드는지 그것도 더 좁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시니어도 우리처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지 않고 미스터 트롯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제 각자의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좋아하는 분야가.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들을 위한 어떤 영상을 만들 거야 라는 정확한 타겟이 있으면 더더욱 좋다 이거죠. 타겟이 좁혀질수록 사람들이 많이 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명확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온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타겟이 명확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다룰 것인가. 아까 콘텐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콘텐츠. 무엇을 다룰 건지. 이것도 정체성과 맞물리는 얘기예요. 어떤 것을 다룰 건지. 그래서 그게 이제 명확히 서 있어야 이제 꾸준히 해 나갈 수가 있겠죠. 콘텐츠의 방향은 명확한가. 타겟도 명확해야 되지만 콘텐츠의 방향도 명확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영화에 대해서 리뷰하는 채널을 만들 거예요. 근데 그 영화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요즘 다 하는 그 잘 나가는 영화 리뷰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이미 선점을 다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망한 영화 리뷰도 있어요, 여러분. 망한 영화만 골라갖고 이 영화가 왜 망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하고 많이 본다 이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좀 어떤 특이한 그 특이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콘텐츠의 방향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갖고 계신 그런 생각들 있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좁혀가는 거죠. 그래야만 타겟도 정확해지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도 정확해지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네. 네. 그 다음에 채널의 목적지는 어디가 되냐면요. 그러니까 채널의 시작은 카테고리를 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것도 정체성과 맞물리는 얘기예요. 카테고리. 여러분들이 여행 카테고리인지, 책인지, 영화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취미인지, 글쓰기인지, 아니면 뭐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시작은 카테고리를 정하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토론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아이디어를 내고 또 좁혀서 여러분들이 시작하실 수 있게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방향은 카테고리의 상징이 되어가는 거. 그러니까 맛집 채널 하면 어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여행 채널 하면 어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카테고리의 상징이 된다. 시그니처가 된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채널의 방향성은 그거를 염두에 두고 가야 된다라는 거고, 채널의 바로 목적지는 새로운 카테고리 그 자체가 되는 거. 그러니까 그 카테고리 안에 상징이 되고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서 그게 상징이 되는 것보다 더 높은 단계는 카테고리 그 자체를 되는 거. 그 카테고리 자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만드는 그런 카테고리가 새로운 장르가 된다.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그런 장르를 만든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최종 목적지는 그렇게 가면 되겠다. 그렇게 새로운 카테고리가 마련되잖아요. 그러면 잘 되잖아요. 그러면 부수적으로 다른 분들이 또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따라하는 분들이 같이 또 그 영상을 보고 자기들도 올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새로운 시장이 또 형성이 된대요. 그렇게 해서 같이 또 성장할 수 있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카테고리 그 자체가 된다는 거는 굉장한 거겠죠. 예, 영상 편집 핵심 요약 그 세 가지를 요약해 봤는데요. 시간이 첫 번째로 시간인데 너무 길지 않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 이내가 적당하고 좋은데 최대 10분 이내로 만들자라는 얘기예요. 너무 길어도 사람들이 지루해서 그냥 넘기기도 하고 나가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봐야 될 내용이면 뭐 10분까지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5분 정도에 딱 맞춰서 짧게 딱 보고 다른 영상도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초반 30초 승부를 봐야 된다 이거예요. 초반에 30초 동안 이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확실하게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이제 계속 궁금해하면서 보게 되는데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어떤 영상인지 모르면 보다가 재미없으면 바로 나가버리거든요. 그 기간이 30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4,000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 영상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보고 오랫동안 지속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영상이 꾸준하게 어떤 영상이라는 걸 30초 이내에 알려주고 한 5분, 10분 되더라도 끝까지 볼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핵심이고, 두 번째는 주제보다 소재에 집중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사실 소재만 집중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영화를 보는 시간 내에 뭔가 이 관객들의 마음을 기승전결로 쫙 뽑아와서 클라이막스를 만들어주고 카타르시스를 맛본 다음에 이렇게 끝나야만 좋은 영화야, 멋진 영화였어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유튜브는 그 5분, 10분인데 그렇게 기승전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재 자체가 이제 주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각자가 어떤 아이디어 혹은 어떤 그 카테고리를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따 얘기해 보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좋겠는데, 그 소재 선정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소재 선정. 왜냐하면 끈기와도 맞물려 있거든요. 아까 그 마라톤이라고 했잖아요. 유튜브도. 왜냐면 1년 동안 계속할 수 있는 소재인가?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 젊은 친구들은 그 구독자를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굉장히 자극적인 거를 많이 해요. 한때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굉장히 뭐 지금도 먹방 많이 하긴 하는데 이 책상 한가득에 그 먹을 거를 갖다 놓고서 그거를 다 먹는 거예요. 막 보는 사람, 저는 봤을 때 저 사람 위 괜찮을까? 막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사람들은 조금 더 저번에는 책상 한가득 있는 거 먹었는데 이번에는 책상 3분의 1 갖다 놓고 먹으면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조금 더 이렇게 더 이렇게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재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끈기 있게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소재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자극적인 이런 걸 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혹시 자극적인 걸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힘들다 이거예요. 계속 자극적으로 해 나가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재에 집중하자. 소재를 잘 선택하자 이거죠. 좋아하는 걸 해야 된다고 그래요. 내가 본인이 좋아하는 거.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저작권 문제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까 이영대 선생님이 음악 그 유튜브에서 뭐라고 할까 봐 안 올렸다고 하셨는데 무료 음악을 쓰시면 돼요. 유튜브에서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음악을 쓰시면 되고요. 블루에서 나오는 음악도 그냥 쓰실 수가 있는데 안 쓰셨나요? 그래서 그냥 뭐 이제 현장음이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뭐 낙엽을 밟는 소리, 바스락바스락, 혹은 눈을 밟는 소리, 혹은 그냥 뭐 새들 소리,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현장음을 담은 게 좋아서 그냥 음악 없이 한다면은 모르겠지만, 안 그렇다면 음악을 넣어주는 게 사람들이 보기가 좋죠. 아무래도 음악의 그 정서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영상을 봐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작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서, 다른 사람들의 글을 그대로 베껴서 쓰면은 이제 그것도 저작권이 되겠죠. 그다음에 음악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 만든 모든 것은 다 저작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갖다가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사진도 그렇고, 제가 픽사베이 알려드렸죠. 픽사베이에서 여러분들 사진을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폰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유튜브가 책 써놓은 거에도 나오는데 이 폰트로 60만 원인가 이렇게 낸대요. 그래서 이 폰트도 분명히 저작권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상업적으로도 쓸 수 있는 무료 폰트를 써야 된다라는 거. 그거 이제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상도 마찬가지로 남들의 영상 저작권 유의해야 되고 초상권도 주의해야 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피해서 영상을 만들어야겠죠.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근데 또 하다 보면은 이제 요령이 생기실 거예요.
요거는 또 나왔네요. 예.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죠? 양적인 변화가 축적되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제 그 영상 올려서 보기가 너무나 쑥스럽고 낯설잖아요. 나의 모습을 올려서 본다는 게 되게 싫은 분도 계실 거고, 혹은 싫진 않지만 되게 막 좀 낯선 것도 있을 거고 어색할 건데,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영상이 이제 쌓이다 보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질에도 변화가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양질 전환의 법칙은 유튜브에서 무엇이다? 한마디로 예, 무조건 시작하자죠. 무조건 일단은 시작하고 보자 이거예요. 양질 전환의 법칙. 왜냐하면 콘텐츠가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의 실력도 올라갈 것이고 구독자도 많이 쌓일 것이고, 그래서 질적으로 변화도 올 것이다 라는 거죠. 예, 아무튼 시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다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에는 그냥 웃긴 사진이기도 한데, 보면은 이 토끼가 달마시안의 모습과 지금 닮아 있잖아요. 그래서 넌 토끼냐 달마시안이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정체성에 관한 것을 제가 한번 재미삼아 이 사진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정체성. 여러분 안 잊어버리시겠죠? 정체성. 유튜브 할 때 꼭 필요한 거 정체성. 그리고 아까 끈기 말씀하셨는데, 예, 유튜브는 장기 레이스다. 그러니까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무슨 물소리가 막 나네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소재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이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과 지식을 쌓아온 분야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젊은 사람들보다. 그래서 그 경험과 지식을 소재로 활용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이 있겠죠.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지식을 세상에 내놓는 과정, 그게 바로 그 유튜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취미생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취미생활 있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오징어 잡이도 말씀드렸죠. 일본의 오징어 잡이를 잘한 사람이 책을 냈더니 대박이 났다.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걸 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고유한 취미생활이 있으면 더 좋죠. 그런 취미생활을 유튜브의 소재로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들보다 조금 더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더 잘 아시니까 그거를 보여주기가 좀 더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관심 있는 분야. 그리고 늘상 해오던 일. 강아지가 지금 짖고 있는데, 우리 집에 강아지를 키운다. 그럼 그 강아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는 유튜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유기견을 데려와서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정성스럽게 그 강아지를 이렇게 가꾸고 예뻐하고 치료도 해주고 하니까 나중엔 진짜 이뻐졌어요, 애가.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예쁘고 여러 가지 막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되게 마음도 짠하면서도 되게 예쁘고 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소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흥미롭게 바라보는 분야,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니까 끝까지 1년 넘게 계속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힘이 되겠죠. 취미생활을 하면서 계속 유튜브도 찍으면서 계속 올리고,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직업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거 외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중에서 한번 골라보시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버 되는 법, 5분 만에 유튜버 되는 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유튜브 아이콘이 있죠? 유튜브 아이콘을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 보이시는 빨간색 유튜브 아이콘을 누르시면 자,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단에 그 동그라미 플러스 있죠? 그것을 한번 눌러보세요. 홈 옆에 탐색 옆에 플러스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한번 눌러보세요. 위치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플러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동영상 업로드, 실시간 스트리밍이 있는데 동영상 업로드를 누르시면 돼요. 동영상 업로드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뜰 텐데 밑에는 예전에 찍어놨던 동영상들이 뜰 거예요. 만약에 없으시면 아무것도 없는 걸로 뜨거든요. 그러면 상단에 그 카메라 표시 아이콘이 있죠? 이걸 한번 눌러보세요. 이걸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녹화하실 수 있는 카메라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셀카를 찍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셀카 찍으려면 화면 바꿀 수가 있죠? 예, 화면 바꾸신 다음에 이 빨간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의 모습과 목소리가 녹음이 되겠죠? 녹화가. 이 채널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고 여러분들은 누구다라는 걸 소개하시고 앞으로 어떤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녹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녹화 버튼을 한 번 더 빨간 걸 누르면 이제 녹화가 멈춰지는 거거든요. 녹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는 취소가 있고 오른쪽에는 확인이 있는데 확인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목 만들기 있죠? 제목을 넣어주시고 이 영상의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설명 추가에는 이 영상이 어떤 영상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넣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분들도 계시다고 했는데 일단 그럼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공개라고 있는데 이 공개는 이 영상을 공개할 건지 감춰놓을 건지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개를 해야 모든 사람들이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아직은 공개하기가 그렇다. 그럴 때는 한번 눌러보세요. 공개를 누르면 일부 공개, 비공개, 예약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일부 공개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영상의 링크, 주소 링크가 있는 분들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공개를 누르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공개를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예약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 날짜에 예약해서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공개 누르시고 공개 누르셨으면 다시 이제 화면 그전 화면으로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 상단에 우측 상단에 다음 누르시면 영상이 이제 올라가기 바로 전 페이지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선택하지 않음 아동용 동영상인지 아닌지를 선택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선택하지 않음을 한번 누르시면 예 아동용입니다. 아니요 아동용이 아닙니다 있는데 이 영상은 지금 아동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아동용이 아닙니다 라고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우측 상단에 업로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영상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동영상 목록이 쭉 뜨죠. 거기에 보시면 우측에 점점점 3개 보이시죠? 맨 우측에 동영상 맨 우측에 그러면 그걸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뜰 거예요. 공유라고 맨 밑에 있죠? 그걸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카톡이든 블로그든 보낼 수 있는 그 링크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카오톡으로 보낼 수도 있고 링크를 복사해서 다른 곳에 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통해서 아주 간단하죠? 이걸 통해서 만든 이 유튜브 영상의 링크를 다음 시간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일요일까지 만들어서 한번 공유하는 거예요. 그게 과제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채널 나는 누구이고 어떤 채널을 만들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찍어서
우리 미니어스 2기 공부방에다가 한번 올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